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이 그 소폭이 아니라 좀 많이 내렸죠. 네, 많이 오랜만에. 내렸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거의 그 9거래일 만에 그 내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의 심리도 즉 코스피에 대한 심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심리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있고 과열이 돼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물론 현재의 주가가 2200포인트를 넘어서고 2300, 2400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은요. 올라가는 단계에서 심리도가 높다라고 하면 심리도를 약간 좀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고 코스닥 지수도 조정을 받는 이유가 여기서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이제 부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FOMC 회의예요. 네. FOMC 회의에 대한 부분 다 나왔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말이 통용이 돼요. 다 노출돼 있고 모든 것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약간 좀 그 부분을 부담스럽게 엮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대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이 약간 좀 밀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 시장에 이벤트가 있어요. 옵션 만기일이 있죠. 그래서 이 옵션 만기일의 여건에 의해서 그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부담을 느꼈었던 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작용을 했고 여기에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낮게끔 형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다음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받는 이 부분이 그렇게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장중에 등락폭은 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종가 무렵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외국인 1000억, 기관이 1000억 이렇게 해서 2000억을 몰아서 사면서 주가에 대한 포인트는 마이너스 30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8포인트 대역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동학개미라고 칭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1조 2천억 즉 1조 2천억이라는 큰 금액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딱 받쳐놨다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 조정 이후에 우리 시장이 다시 좀 탄력을 받으려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충분히 들어왔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아니다. 신호만 좀 보내고 있다. 뭐 이런 대립되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뭐 앞으로의 수급 전망, 대표님은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아직 안 들어오는 거는 맞습니다. 제 데이터를 보면은요. 외국인들은 지금 3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20조 원을 코스피에서 팔았습니다. 20조 원을 팔았는데 2천억 들어왔다, 3천억 들어왔다가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죠. 그러면 왜 외국인들이 20조라는 큰 금액을 팔아놓고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맞아요. 이것을 푼다면은 그 이후에 그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번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적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한국 시장을 빠져나간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하고 있는 그 본국의 리스크가 훨씬 더 커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유럽 자금도 마찬가지죠. 이탈리아, 영국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중동계 자금에 뭐 이란, 이라크 다 중동 관련돼 있는 부분에 코로나가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미국 자금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빠져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 20조였었는데 돌아오지 않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영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도 많이 올라왔지만 유럽의 프랑스 지수보다는 한국 지수가 좀 더 많이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부담스럽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표면적인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이번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즉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피 선물 지수와의 백워데이션 상태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들어온다. 이 부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요. 현물 지수가 훨씬 더 높아요. 선물 지수가 낮거든요. 즉 선물 지수가 낮다는 것은 뭐죠? 앞으로 미래선이니까 미래의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번 그 6월달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될 때의 이 백워데이션 상태가
컨탱커 상태, 즉 선물 지수가 높고 현물 지수가 낮게 형성되면서 쫓아갈 수 있게끔만 만들어진다면 외국인들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을 겁니다. 한간에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원화에 대한 약세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못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이 뒤집어져 있는 이 상황만 해결이 되면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으로 만들어질 거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한국 시장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에 기반적인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때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하게 2200, 2300 또 그 이상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외국인들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에 지표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좀 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뭐 오늘 FOMC도 있었고 회의도 있었고 뭐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었는데 앞으로 또 주목해야 될 6월 시장의 이슈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뭐 6월 시장의 이슈는 꽤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자꾸 확산이 그렇죠. 되고 있는 뭐 그런 2차 여건이 확산, 네. 여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한국도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 방역을 훨씬 더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40명 이상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네, 부분을 맞아요. 보면 리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이 먼저 풀었죠, 그죠? 학교도 학생들의 학교도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많이 먼저 풀었는데 지금 미국도 풀었고 유럽 지역도 지금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풀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도 지금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2차 확산에 대한 부분들 즉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환자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행에 관련돼 있는 부분 이쪽을 뭐 6월이 아니라 7월, 8월 달까지 좀 연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하에 있는 상황이니까 6월 달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확산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도 봐야 되는 거고 6월 달은 또 상반기를 마감을 하는 달이에요. 2분기에 대한 부분을 마감하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관련돼 있는 여건도 나와 있어야 될 겁니다. 즉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슈적 부분이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 하에 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 그렇지만 유동성 자금에 대한 부분은 계속 풀고 있어요. 연준도 금리에 대한 부분을 제로 금리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끝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통화 정책에 의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즉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의 자금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자금을 풀기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 의회의 그 의원님들 좀 노력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이게 눈에 띄는데요. 결국은 끊임없이 경기가 안 좋고 힘들어질 때마다 QE, 즉 자금을 풀겠다라는 이 부분은 현재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증시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호재와 악재라는 부분이 상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자들은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호재적인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종목을 추정을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6월달 시장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6월 시장의 좀 이슈도 좀 짚어봤는데요. 대표님 지금 뭐 시작한 지 1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문자 이벤트를 너무 많이 지금 보내주고 계시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이런 이슈들도 또 다음 주에 다 모든 분들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문자 이벤트. 그럼요.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요. 제가 재미있는 표현을 하면서 보냈어요.
소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소싸움. 했거든요. 예. 네. 외국인들은 상방 쪽에 기울어져 있으니까 외국소,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하방 쪽에 기울어져 있으니까 한국소. 그래서 양쪽의 이 소싸움을 구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의 그 논조로 문자를 보냈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평정을 해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큼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다. 열공무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문자로 계속적으로 보내는데요. 한정적인 부분이고 또 100분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좀 더 늘릴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할 거고요. 방송 중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방송 중에 보내주시지 않으면은 또 이게 누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보내주시면은요. 네. 제가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부분 또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방송 시간 아직 남았으니까요. 또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젠 좀 관심 업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네. 이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가 2달 만에 무려 400%까지 이렇게 오르면서 참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차를 포함해서 6월엔 또 어떤 업종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수소차, 그다음에 전기차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맞아요. 프레이즈를 걸고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즉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 힘이 실리는 업종과 종목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이후의 종목을 보고 업종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제약 바이오 주식들이 성장주로 해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 시장에서 치료제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는 백신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나온다. 임상까지 끝나면은 내년 초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백신이 문제가 아니죠. 치료제가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쵸. 그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혈장 치료제에 관련돼 있는 이 부분들이 좀 더 드라이브로 걸려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성장성이 이게 부각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먹거리는 제약 바이오주에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시장의 트렌드는 바뀌고 있죠. 바뀌는 부분은 그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마트 모바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모바일 디바이스에 관련돼 있어서 2차 전지가 좀 더 핵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그다음에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이 부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 RU에 접목될 수 있는 업종군, 즉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돼 있는 부분의 업종군도 이게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는 5G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모든 부분의 핵심으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5G이기 때문에 5G 업종, 물론 지금은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내일 모레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도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5G에 대한 업종을 봐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건강 관련돼 있는 부분들의 투자자들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건강 관련돼 있는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업종,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약간 좀 띄워놓고 그 업종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상승력이 남아 있다.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은요. 더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건과 올라올 종목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